이어서 경남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요에 등장할 만큼 친숙한 새인 따오기는 지난 1979년 이후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멸종 40년 만에 다시 한반도의 하늘로 돌아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따오기. 40여 년 전 환경오염 등으로 국내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다시 우리나라 하늘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창녕군이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1, 2차에 걸쳐 기증받은 따오기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모두 4마리. 그동안 증식해온 363마리 중 40마리를 처음으로 자연 방사하기로 한 겁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 만입니다. 지금 따오기들한테 이제 비행하는 연습이라든지 이제 대인대물, 울음소리 각인, 먹이 먹는 연습 등을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적응된 애들만 저희들이 40마리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창녕군은 생물 다양성의 날이자 습지의 날인 오는 22일 우포 따오기를 야생 방사합니다. 방사될 따오기는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따오기 중 암수의 비율과 어미 새끼의 비율을 고려해 선별됐습니다. 앞서 창녕군은 따오기의 성공적인 야생 적응을 위해 우포늪 인근 국유지를 대상으로 따오기 먹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이 따오기와 상생할 수 있도록 생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우리 창녕군의 자체적 노력으로 훌륭히 복원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창녕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한 따오기가 힘차게 날아다닐 겁니다. 창녕군은 방사될 따오기에 위치 추적기와 가락지를 착용시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따오기의 대체 서식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차량.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75살 김모 씨. 경찰은 고령의 운전자인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도 하시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사고 내용이 조금 가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다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올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벌써 580여 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로 어지럽게 나뒹구는 고무신과 수건. 지난 14일 하동군 금남면 남해 방향 지방도 1002호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밭일을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나도 물을 두고 있었어. 물을 두고 있는데 갑자기 팡 하더라고. 풀릴 때가 있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문제는 이곳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 주민들은 중앙 가드레일과 부족한 횡단보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널 횡단보도가 부족해 무단 횡단이 잦다는 겁니다. 하동경찰서는 지난달 경남도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를 건의했지만 설치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셔스 교통심의 받아가지고 지금 조건부 가결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떨어졌거든요. 실정 보고 승인해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준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횡단보도만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고. 농번기, 농어촌 지역에선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무실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짝퉁 비상탈출용 공기호흡 장비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하던 47살 김모 씨 등 2명이 붙잡힙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짝퉁 제품을 10만 원에 들여와 인터넷에서 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왔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납품한 60살 김모 씨 등 3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2004년부터 판매한 수중 장비는 무려 1000여 개. 이렇게 5억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습니다. 수중 위급 상황에 사용되는 만큼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한 2m, 1m, 2m짜리 수영장에서 재미삼아 이렇게 입수해가지고 하는 용도지 그걸 가지고 수심 10m 정도까지 가지고 내려가 버리면 몇 모금도 채 못 빨아 다닐 정도의 공기 양밖에 안 되고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들. 창원해경은 판매업자 김 씨와 강 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가운데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해 첫 추도사를 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재단 측은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식을 참석을 결정한 만큼 유족 인사말 이후 해외 손님 예우 차원으로 먼저 추도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는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순으로 이어집니다. 노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 관계에 대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컸지만 FTA 타결이나 이라크 파병 등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남 여성단체 연합이 밀양 아리랑 대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랑교수 선발대회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밀양에 부임한 태수의 딸 아랑이 성폭력에 저항하다 죽임당한 내용을 담은 아랑설화는 현재까지 아랑교수 선발대회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측은 죽음으로써 순결을 지킨 아랑의 정순 정신을 기린다는 대회의 의미가 시대 역행적이라며 아랑설화가 성폭력 살인 사건인 만큼 정순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밀양 아리랑 대축제를 검토해 성평등한 지역 문화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남성이 창원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전자화폐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38살 A씨가 지인들의 투자금과 자신의 돈 10억여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지만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투자 실패로 괴로워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왔다는 아내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유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낮 동안 여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밀양과 김해는 29도까지 올랐는데요. 다행히 토요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며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질 텐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는 40에서 60mm, 내륙에는 최고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주말 새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 창원의 낮 최고 기온 21도, 일요일 23도에 머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